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던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2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이런 제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평소 같았으면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하나 먹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모의 행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갑자기 변하신 시모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요즘 들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원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면 이 사람이 엄마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싫어했다고 그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었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너야말로 엄마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와 한결같았다고요? 이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셔서 면전 앞에다 온갖 독사를 퍼부으셨으면서 예고도 없이 잘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식사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남편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낸 시모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것저것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밥 먹는 모습도 이쁘다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갑자기 잘해주셔서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시던 기간이 짧지 않았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자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하시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지셨고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심각해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가 끝이 나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경환아, 빨리 좀 나와봐라. 너희들 오늘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방에서까지 전부 다 들렸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싶지 않다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래도. 어머님, 방금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시라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모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셔서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저를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고 방에서 나오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냥 사돈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마찰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사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건 아니지? 엄마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시모와 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셨고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막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시댁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더는 참기 힘들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시는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엎지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랑 문제가 있으셔서 풀지 못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괴롭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설명 안 해주시면 더는 어머님 댁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제가 왜 중간에 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다시 저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시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연락을 하지 마라 결정하는 거니? 사돈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직접 알아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와의 관계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속 편하게 시모가 직접 알려주시길 바랬지만 저희 엄마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며 등을 돌리셨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시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새 또 어디를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두 분 다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길래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오실 것 같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 건강검진 서류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검진 항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두 분 다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두 분 다 B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B형 부모님 사이에선 A형이 태어날 수 없고 B형이나 O형만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형 검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의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엄마와 시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니까요.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걸렸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노금 원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입막음용으로 매달 500씩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런 충격적인 짓을 30년간 숨겨왔었는데 500 정도면 싸게 받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속아서 제 아들을 결혼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돈 집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되실지 잘 아시죠? 매달 500씩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입으로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매달 시모에게 500만 원씩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지 당장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잘해주시던 시모가 엄마와 통화를 하신 이후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를 막대하셨을 때였죠. 엄마는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의 한계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급하게 열어 내역을 보니 엄마는 시모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사실을 악용해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갈취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부모님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밀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가려는 거야? 이대로 인연을 끊어 버릴 거니?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 통장에 매달 찍혀있는 5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줄 정도로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6개월 동안 500만 원씩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알아내려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게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을 하셨겠죠. 그럼 당장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뭔지 알려달라고요. 너희 친엄마가 살아있다. 사정이 있어서 너랑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건데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왜 친모에게 소식만 전해준 거냐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모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세요. 엄마는 친모가 계시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즉각 시댁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눈앞에 시모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남편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분이라면서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두면서 시모에게 부축을 받고 계신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시모는 그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라 남편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보게 된 분의 대화를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대반전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모든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 친따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 며느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쪽이 계속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한테 전부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만약 그게 싫으신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친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딸이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걸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허참,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200만 원 가지고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 한번 뻐끗하는 순간 며느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테고 집안이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들다니까요. 제 입을 막으시려면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죠. 꼴랑 2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요. 일단 주신 돈은 받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댁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 얼굴 뵙고 왔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소식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눈도 안 보여서 얼굴도 못 보시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오면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대장암이라는데 살 날이 많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돈을 벌지 못해서 약속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쪽에게 드린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딸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대장암이요? 아유,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 30년간 피 빨아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는 거야? 800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것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내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니?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돈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를 사정없이 밀쳐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열을 내면서 분노하자 시모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사진 몇 장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모가 나눈 대화가 영상으로 찍혀 있었죠. 시모가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친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는 척하지 못한 채 듣고만 계셨는데 부모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안마사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면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딸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장암 걸렸다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깨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가는 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친구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라, 친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지? 3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만 해도 앞이 잘 보였었는데 네가 만삭일 때 사고가 나서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너는 사고로 인해 양쪽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던 거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던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너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 고아였던 네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됐던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아?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이만 잘 클 수 있게 해달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데 이제야 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너는 그냥 우리한테 돈이나 붙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하러 내 딸의 얼굴을 보려는 건데? 엄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내용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죠. 시모는 이걸 빌미로 엄마한테 돈을 갈취했던 거고, 친모는 엄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자 시모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짜 친모에게 돈을 빼앗아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신 친모는 저에게 손을 뻗치면서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파 보이셨고 앞을 볼 수가 없으셔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시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친엄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저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그동안 가져가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낸 뒤 친모를 부축해서 모시고 남편 차에 태워드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모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시모가 저지르셨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져가신 돈을 받아내겠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친모와 조용한 곳에 도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도망을 쳤고 고아로 자라왔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영구적 시력 손상 판정으로 눈도 안 보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고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는 고민을 털어놨어. 내가 옆에 있어주다 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면서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으로 더 이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돈만 붙여주면서 친구에게 소식만 들었었어. 세월이 좋아져서 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목소리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커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나중에 크면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는 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던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지. 내가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대장암 말기라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제 내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어.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얼굴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거였지. 그리고 저번에 카페에서 친구와 했던 대화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어.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돈을 건네준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동안 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볼 순 없었지만 한평생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 동안 친엄마와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30년간 친엄마한테 돈을 갈취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저는 정말 친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아 그걸로 친엄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곤 계시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모든 게 오해라곤 하셨지만 시모가 녹화하셨던 증거물에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터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를 이용해 친모에게 돈을 갈취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30년을 제가 보상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친모에게 집중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위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위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 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 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위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 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 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딴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 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어?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되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난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